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주변에는 판이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한 개 더 넣는다면 필리핀판까지 있다. 그랬을 때 밀도를 비교해 보면 태평양판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필리핀판이고 유라시아판의 밀도가 가장 작다.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만 비교를 한다면 태평양판의 밀도가 크고 그래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 만나게 되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게 된다. 자, 우리나라는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 부분으로서 수렴형 경계다. 그 중에서 섭입형 경계다. 태평양판이 밀도가 커서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섭입형 경계다. 자, 이때 일본은 해구 부근이라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나마 우리는 해구로부터 좀 더 떨어져 있어서 일본보다는 비교적 지각이 안정한 편이긴 하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은 수렴형 중 섭입형 경계이다 보니 해구와 호상열도가 발달되어 있다. 해구는 일본 해구고 호상열도는 일본 열도가 호상열도이다. 호 모양으로 나열된 열도, 섬이란 뜻이야. 그림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그림 넘어오시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습입하면서 수리명 경계가 형성되고 있고 일본 열도,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본 해구가 있고 그 다음 이 해구로부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떨어진 상태라서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지. 자, 이쪽 바다가 태평양 바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바다가 바로 동해를 나타내고 있다. 자, 주의할 거는 일본 해구가 동해에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 좀 봐주시고 넘어가기로 하자. 지금부터는 전 세계 판의 분포와 판의 경계 그리고 대표적 예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지도로 살펴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표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 판들이 나와 있는데 A부터 살펴본다면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열곡대로서 여기는 대륙판에 있는 대표적 발산형 경계의 예가 된다.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충돌에 의한 것으로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높은 석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대표적 지형으로서 여기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B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형 경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C는 우리나라 부근으로서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는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들어가게 되며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대표적 지형이 된다. 그 다음 D를 보면 D에는 북아메리카판에 판이 어긋나고 있는데 여기가 바로 변환 단층의 대표적 예로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의 위치가 된다. 자, 변환 단층은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 예였고 여기에는 화산은 발생하지 않고 지진은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남아메리카판에 E가 있는데 요 E는 나즈카판 해양판과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 만나서 밀도가 큰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는 경우로서 역시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가 되고 자, 여기는 대륙판의 두께가 두껍다 보니 해구와 석곡산맥 여기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수렴형 중 섭입형 경계인데 여기는 해구와 석곡산맥이 만들어지는 대표적 지형이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와 C와 D, E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F를 본다면 F는 태평양에 있는 해령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여기 굵은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이 발산형 경계 해령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F가 발산형 경계가 되고 해령은 화산도 발생할 수 있고 지진은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다. 자, 이렇게 굵은 검은 선들이 해령이라면 자, 발산형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산형 경계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 부분들이 보존형 경계인 변환단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해령과 변환단층의 위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 D, E, F까지 살펴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간다면 G 같은 경우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곳으로서 마리아나 해구가 형성되는 위치가 된다. 이번에는 표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판의 경계에는 수렴형 경계가 있었고 그리고 발산형 경계가 있고 보존형 경계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 수렴형 경계의 경우는 다시 충돌형과 섭입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충돌형 경계의 대표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가 섭입형의 대표적 예가 되겠다. 수렴형 중 충돌형인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판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둘 다 대륙판과 대륙판이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석곡 산맥이 형성되게 되고 지진은 천발부터 해서 중발까지 가능했다. 그 다음 화산은 발생하지 못한다. 마그마가 두꺼워서 뚫고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 자, 그 다음 일본 해구와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판과 태평양이 만나는데 태평양이 아래로 섭입하게 되면서 해구와 호상열도가 만들어진 곳으로 지진은 천발부터 해서 신발까지 일어난다고 했으며 화산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 자, 그 다음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나즈카판 해양판이었지 남아메리카판 대륙판이 만나서 수렴하는 섭입형 경계로서 해구와 석곡 산맥이 만들어지는 예가 된다. 자, 여기 역시 천발부터 신발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화산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자, 그 다음 발산형 경계로 넘어와서 대륙에 있는 발산형 경계의 대표가 동아프리카 열곡대였고 아프리카판이 갈라지고 있고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 바다에 있는 발산형 경계의 대표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고 여기는 해령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 둘 다 지진 발생할 수 있는데 천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화산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존형 경계로 대표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었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보존형 경계이면서 변환 단층의 대표적 예가 된다. 자, 여기는 천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화산은 자주 발생하진 않는다고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대표 판의 경계에 대해 정리를 했고 문제 몇 개 보고 그런 다음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1번 문제는 해령 복원의 판의 운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부분이 해령이라 할 때 이 중에서 화산이 활발한 곳은 어디이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고 물었을 때 화산은 해령에서 자주 발생하겠지. 그래서 A, C랑 D, F가 되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해령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니까 AC와 DF에다 추가로 CD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해령은 발산형 경계로서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CD 같은 경우는 위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판이 어긋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보존형 경계이며 이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변환단층에서는 화산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지진은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게 되므로 지진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C와 D는 판의 경계이긴 하나 B에서 C까지 그리고 D에서 E까지는 판의 경계가 아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서
지진과 화산이 절대 발생하지 않으란 법은 없다. 할 수는 있지만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 이번 문제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수렴해서 습입하는 지역의 지진 발생 깊이를 수직 단면으로 나타낸 것인데, 여기를 A 지역이라 하고 여기를 B 지역이라 했을 때 지진의 발생 깊이가 이렇게 B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고 하자.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해양판이고 어느 쪽이 대륙판이 존재하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판단이 되시겠지만 A 쪽이 해양판이다.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그 경계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A 쪽이 해양판이 되는 거고 B 쪽이 무슨 판이라고? 대륙판이 된다.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A와 B 중에 어디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냐고 물었을 경우에는 B 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 이 마그마가 뚫고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B 쪽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고, 그 다음 해구는 A, B 중 누구와 가깝냐면 해구는 A 쪽에 가깝게 된다. 해양판이 아래로 습입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각변동 파트를 마무리하기로 하자.